넥소TV 6번째 컨텐츠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넥소 1만 대 달성 기념 캠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1만 대 달성 기념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광고가 뜨자마자 또 빨리 예약을 해서 저는 11월 22일 날 오전으로 예약을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점검 완료 후에는 전문가 분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것을 또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동부 서비스 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았고요. 가게 되면 이렇게 대기할 수 있도록 좋은 대기 장소가 있었고 또 소정의 간식을 이렇게 주시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점검받았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전문 엔지니어 분께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량 점검 완료 후에 설명받은 내용은 차량 공기압에 먼저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래 36이 기본인데 지금 겨울철이라 38로 맞췄다, 이렇게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에어 클리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교체 주기를 2만 킬로로 권장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안내 받으신 분들은 1만 킬로로 안내 받으신 것 같다, 이렇게도 여쭤봤는데 그 내용 1만 킬로 좀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만 킬로 꼭 넘지 않게 교체를 해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 킬로는 너무 짧고, 근데 이 에어 클리너 역할은 그 저희가 내연 기관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연 기관 대신에 저희는 이제 스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스택 역할은 이제 산소랑 수소랑 합쳐지면서 이제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여기에 들어가는 산소, 그 공기에 공기를 이제 여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에어 클리너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스택이 많이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어 클리너를 자주 교체를 해줘야 깨끗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스택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어 클리너를 잘 교체해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와이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받았어요. 그 와이퍼 교체해 주시면서 와이퍼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퍼가 처음에는 부들부들한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가 되면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화가 되는 원인을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먼저 그 와이퍼가 경화되는 이유에는 유리창에 어떤 기름때나 여러 가지 오염물로 인해서 와이퍼가 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리창이 오염이 되는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자동 세차 하시는 분들은 자동 세차할 때 그 돌아가는 통돌이의 걸레 있잖아요. 그 걸레에 내 앞차들이 어떤 오염물질이 묻었는데 그걸 뭘 닦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내 차까지 닦기 때문에 다양한 오염물이 내 유리에 묻어서 그 원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연가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기름 성분들하고 함께 내 차에 다시 묻는 경우, 또는 이런 낙엽 같은 것도 내 유리창에 묻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묻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통해서 유리창이 이제 여러 가지 때가 묻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와이퍼가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유막 제거제나 또는 치약, 없으면 치약이라도 이렇게 잘 문질러줘서 자주자주 해주시는 것이 와이퍼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SNS에서 상황을 보면 브레이크에 끼익 소리가 난다, 이런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분께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분께서 또 예로 들어주신 게 저희가 그 B사 있잖아요. B사, 고급 차량의 B사, 거기서 설명하기로 끼익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고객 그 차주분들이 그 AS 센터에 문의를 해도 그거 당연한 거다, 그냥 타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나면 한번 점검을 받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뭐 교체나 그거에 대한 적절한 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기능상에는 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 약간 습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 건데, 또 성능에는 그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조금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일단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또 소리가 나면 그때 점검을 또 받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부동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 부동액은 우리 수소 전기 자동차도 그 별도의 부동액이 있는데 이걸 언제 넣어야 되냐 제가 여쭤봤어요. 잘 몰라서. 그랬더니 이 부동액은 확인만 가끔씩 해주시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액을 두 곳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일반 냉각수 넣는 그 부동액 넣는 위치와 그다음 저희 스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택에 넣어야 되는 그 부동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동액이 있는데, 요거는 그 H와 L 사이에 이렇게 부동액이 있으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L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때 보충을 하면 되고, 참고할 거는 이제 온도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온도마다 이제 부동액의 부피가 약간 영향을 받나 봐요. 그래서 온도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고압수 세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전기차인데 이거 고압수로 그냥 셀프 세차도 되냐,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바퀴에다가 고압수를 뿌리는 건 상관없다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하부 세차를 할 때 저희가 고압수로 이제 차 밑바닥을 뿌리잖아요. 그때 뒷바퀴에서 앞바퀴 방향 또는 앞바퀴에서 뒷 방향 쪽으로는 뭐 약간 뿌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니 앞바퀴에서 앞바퀴 방향, 뒷바퀴에서 뒷바퀴 방향으로 뿌리게 되면 그 저희 하부 중앙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물이 그쪽에 뭐가 있냐면 고압선이 다 깔려 있대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선들을 또 물이 지나가게 되면서 무리를 주면 안 되니까 그쪽 방향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래 저희가 넥소는 그 도어가 아래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래를 아예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뒷바퀴에서 앞바퀴 또는 앞바퀴에서 뒷바퀴 방향으로 이렇게 고압수를 뿌리면서 세차를 또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저희 앞에 그 내연기관으로 치면 그 라디에이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앞에 정면, 자동차 앞에 정면, 거기서도 고압수를 뿌릴 때 완전 정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사선으로, 그러니까 왼쪽 라이트에서 오른쪽 라이트 방향 또는 오른쪽 라이트 방향에서 왼쪽 라이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주황 색깔로 다 배선 있잖아요. 그게 딱 다 고압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압선이 그 맨 앞에 차량의 맨 앞쪽에까지 그 선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수를 정면 방향에서 뿌리게 되면 그 선들도 건드릴 수 있게 돼서 또 혹시나 하는 또 차량에 무리해질 수 있을까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면으로보다는 사선으로 뿌려서 배선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파킹에서 뒤로 놀 때 쿵 하는 소리가 저는 가끔 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그 파킹 브레이크 풀리는 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상 있는 건 아니고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일반 차량에서 그 내연기관 차도 소리가 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넥소는 내연기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속기가 없다.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와는 이 소리랑은 이제 다른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그 설명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 하이그로시는 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하이그로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교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 저희 주차하면 키 오프를 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키 온일 때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키 오프가 되면 감시 중이라는 의미로 깜빡깜빡하게 되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면 경보음 울리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 감지 중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체에 플라스틱이 빠지는 그런 소리가 난다. 요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제가 주행을 하다 보면 그냥 언제라고 딱 할 건 없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플라스틱이 빠지는 그런 소리가 가끔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제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분께서도 이 부분은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격 때문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능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추후에 알아보고 다시 저도 알게 되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넥소 판매 1만 대 기념 그런 무상 점검 서비스에 관한 내용과 또 제가 추가로 여쭤본 그런 질문들을 종합한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네, 이 내용들도 역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